우리 애가 밥을 먹었는데 10분 뒤에 밥 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또 거짓말 하냐? 라고 화내시나요? 아니면 얘가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281회에 나온 아이는 밥을 먹었는데 진짜로 기억을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뇌에서 실제로 그 정보가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장면 보시면 금쪽이가 아침이랑 너무 다르다고 패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하다가 게임이 시작되면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44만원. 저도 이 장면에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른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금액인데, 근데 이걸 이 아이가 나쁜 아이라서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제가 두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뇌에는 도파민 공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 공장에서 도파민이 나오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칭찬받을 때, 운동할 때. 그런데 게임은 이 공장을 폭발적으로 가동시킵니다. 아이템 하나 살 때마다, 레벨 오를 때마다 탕탕탕 하고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렬한 보상에 뇌가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자극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시시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엄마랑 대화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프라 볼코프 박사라고 미국 NIH 마약 연구소 소장을 25년 동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연구에서 밝힌 겁니다. 게임 중독 상태의 아이 뇌와 그것 중독자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도파민 수용체 숫자가 똑같이 줄어있다고요. 아이가 나쁘다기보다는 뇌가 이미 바뀌어 버린 거죠. 오은영 박사님이 도파민을 설명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말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이 나쁜 도파민과 좋은 도파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게임 중독 상태에서는 이렇게 묵은지처럼 진득하게 생각하는 경험을 못하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ADHD 당사자로서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어릴 때 제가 게임에 빠졌던 시간들.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밥은 먹고 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다음 게임 생각.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몸이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뇌가 이미 그 회로로 굳어져 버린 거죠. 나이 먹고 저도 딸을 키웠는데 아이도 저처럼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쳐줘야 하나 엄청 많이 고민했죠. 제 문제가 있을 때랑은 또 다른 집중력이 생기더군요. 저한테는 그런 집중력이 없거든요. 세계적 석학들의 논문과 강연을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더군요. 증상에 따른 행동은 다 다르지만 그 아이들을 호전시켜주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즐겁게 땀 흘리는 활동. 그런 활동을 할 때 아이가 안정감이 생기고 두뇌의 시냅스 차원에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세계적인 석학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해결 방법이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님, 스탠퍼드 대학 앤드류 후브만 교수님, 신경다양성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러셀 바클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건호 교수님, 오은영 박사님, 천근아 교수님까지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땀 흘리는 활동. 이 활동이 우리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녀들한테 체벌을 하신 이후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 라포가 깨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엄마의 모유를 먹는 방법을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생존에 관련된 일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체벌을 하는 그 순간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눈빛, 말투, 표정, 단어, 행동 이런 걸 보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른은 나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어른이다. 혹은 이 어른은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어른이 아니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분노할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다 라고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서 라포가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한테
함께 운동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봤을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고 따라와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저에게 운동을 배우면 저와 부모님 아이 간에 이렇게 반대 상황이 생기거든요. 물론 제가 부모님이나 아이를 이렇게 뭐 강하게 운동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재의식 속에서 같은 편이라는 라포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금방 부모님과 아이의 라포가 생기고 그 생긴 라포로 인해서 여기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더라도 함께 좋은 작용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제가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같이 운동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제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한테 와서 운동을 배우실 때는 부모님과 아이, 자녀가 함께 운동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희 딸한테 미디어 노출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쓰는 운동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산만함을 없애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 요즘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산만함을 이겨내고 열심히 스스로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게 중요한 거지.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만함을 이겨내고 힘든 과정을 스스로 버텨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바뀔 수 있어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지금 아이의 뇌 회로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 장면 같이 보시죠. 금쪽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지나서 밥 줘라고 말해요. 아빠가 먹었잖아 라고 하니까 금쪽이가 당황하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걸 디지털 치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치매라는 단어가 좀 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뇌에는 저장 창고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저장하는 곳.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집중이죠. 금쪽이가 밥을 먹을 때 머릿속은 게임 생각으로 100% 꽉 차 있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 머릿속에 100분의 100, 이 게임 해야지 였다고 말씀하셨죠. 그 상태에서는 밥을 먹는다는 경험이 뇌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USB가 꽂혀 있더라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처럼 저장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이 장면 보시면서 우리 애도 이런 적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밥 먹은 것, 숙제한 것, 뭔가 들었던 것을 바로 잊어버리는 순간. 혹시 얘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화내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뇌의 집중 회로가 고장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기억 회로 자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학습 능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이걸 다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이 전두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쓰는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운동할 때는 화면을 볼 수 없잖아요. 몸을 쓸 때 뇌의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아까 동생 신발끈 묶어주던 그 착한 아이 있잖아요. 그 애가 자고 있는 동생을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것 중독을 비유로 드셨잖아요. 그것 중독자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내도 밀치고 때리는 것처럼 금쪽이에겐 지금 게임이 그것인 거죠. 부모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휴대폰을 뺏었더니 갑자기 집안에서 폭발하는 아이,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이나 엄마한테 화풀이하는 아이, 그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으면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도파민 중독 상태의 아이가 자극을 차단당하면 뇌가 그 불안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갑자기 뺏으면 이런 소고객발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차단은 금단 증상을 폭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대체할 건강한 자극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나쁜 걸 없애는 것보다 좋은 걸 훨씬 많이 채우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그 실험 보신 적 있어요? 물에 흙을 넣고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 때 간 속에 있는 흙을 계속 걷어내려고 해도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물에 새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흙을 다 밀어내고 어느 순간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나쁜 걸 좋은 걸로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쁜 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훨씬 많이 채워넣는 게 효과가 100배는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같이 보시죠. 수업 잘하고 있다가 시험지 나오는 순간 안 할래요 하면서 막 난동 피우죠. 패널분들도 엄청 황당해 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갑자기 왜 저러지? 오은영 박사님 말씀이 핵심이죠. 외부 자극이 없었는데도 터진다. 이건 참을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참을성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야 길러지는 거죠. 세계 최고의 ADHD 권위자 러셀 바클리 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ADHDI의 자기조절 능력은 같은 나이 또래보다 약 30% 느리게 발달한다. 금쪽이처럼 미디어 증후군이 생긴 아이는 ADHDI와 똑같이 이 발달이 더 늦어집니다.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고 이건 즉각적인 쾌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뇌가 감지해서 그냥 꺼버리는 거죠. 셧다운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빠가 144만원 현질 사건 때 체벌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패널분들도 충격 많이 받으셨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 체벌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부모가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생기셨겠죠.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가 들어가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노가 폭발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그 순간 무엇을 배우냐면 화났을 때 때리는 게 해결책이다를 배우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때리거나 동생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어디서 학습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돌아보자는 말씀이죠. 이 장면은 금쪽이가 엄마한테 색종이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게임을 하고 있고 반응이 없죠. 많은 경우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을 때 부모님도 게임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저는 이게 그냥 속담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뇌과학에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뇌에 거울 유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게임을 하면 자녀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녀도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유전이라기보다는 거울 유전으로 생활 습관 자체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결론이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 말씀이 기억나세요? 엄마가 무채색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모가 처음이니까 이 어머님을 탓할 순 없죠. 어머님도 지쳐있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매일 혼내고 매일 울면서 육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정이 다 꺼져버린 거죠. 이게 번아웃입니다.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지쳐버린 엄마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감각,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부부 상담 장면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분이 계속 나 힘들어를 말하는데 상대방의 힘든 건 안 들리는 거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평행선을 달리는 우울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는 이 평행선 사이에서 정말 힘들죠.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 전부이거든요. 그 세상이 둘로 갈라져 있으면 아이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아이는 그 불안함을 화면 속에서 해소하고, 게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요. 미디어 증후군의 뿌리에는 많은 경우 가족 안에서 정서적 결핍이 있다고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아이에게 화내기 전에 오늘 나는 아이와 진심으로 대화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재원이가 박사님한테 말하죠. 몰래 게임하면 후회가 돼. 난 내가 싫어. 그리고 엄마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화면 속에서 도망치던 금쪽이가 사실은 엄마 사랑을 제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재원이가 말해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 이게 그 144만원 현질하고 동생 때리던 아이의 속마음이에요. 문제행동 뒤에는 반드시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셨을 때 아이한테 딱 한 번만 물어봐 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거 있나?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주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 뇌에서는 변화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금쪽이가 선 따라가기 게임에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화내고 포기하려 하고.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거 빠르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세게 해도 안 돼. 답답해도 참을 수 있게 해보자. 지금 참는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할 수 있어 우리 금쪽이. 결국 성공하죠. 이게 바로 자기조절력 훈련이에요. 뇌과학에서 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기조절력은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이걸 훈련하려면 약간 어렵지만 해낼 수 있는 상황을 반복해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도파민이 안 나오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딱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위. 그게 훈련의 핵심이에요. 제가 하는 브레인 무빙이 바로 이 원리거든요. 아이들한테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쓰는 운동을 시킵니다. 상대가 왼쪽으로 나를 공격하려 할 때 내가 어느 쪽 손을 써서 막아야지 효율적일까? 상대가 나보다 키가 훨씬 클 때 내가 어떻게 어느 부위를 활용을 해야지 상대방한테 제압을 당하지 않을까? 이건 목숨에 관련된 순간이라서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몸과 두뇌를 동시에 격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몸이 움직이고 동시에 뇌가 집중해야 하는 상황. 이걸 반복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전두엽이 활성화되죠.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요. 둘째,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미디어 없이도 쾌감을 느끼게 돼요. 셋째, 성취감이 쌓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자라죠. 존 레이티 하버드 의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운동은 뇌의 영양제다. 몸을 움직이면 BDNF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뇌 세포를 키우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약보다 먼저 운동을 해줘야 돼요. 오늘 오은영 박사님과 금쪽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디어 중독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뇌 회로의 문제입니다. 둘째, 아이의 문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뺐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도파민 대체제가 먼저입니다. 금쪽이 영상 마지막에 기억나시나요? 천천히 밥 먹는 연습하는 장면, 30번 씹는 연습.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 금쪽이 뇌에서는 전두엽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부모님, 우리 아이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바뀝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뀔 수 있어요. 평상시 이런 고민 있으셨을 거예요. 일상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있으셨죠.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부끄럽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댓글에 답답한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미국 최신 자료 싹 찾아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하는 미국 최신 정보 영상 올라왔을 때 빠르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 나온 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음날 되면 금방 되돌아가요.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행동의 관성이 강하게 학습된 아이라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저도 다시 돌아가려는 제 아이에게 적용한 미국 최신 뇌과학 기법이 있는데 산만한 아이가 스스로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한 외부 마감 효과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